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2014년 미 국방성 QDR에서 북한 유사시 초기에 남한이 북한을 리드하지 못하면 북한을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2014년 미 국방성 QDR의 자료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국이라는 나라들이 분명히 우리는 미국이 우방국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우리가 초기에 북한 유사시 어떻게 북한을 리드할 수 있습니까? 전시작전권이 없는데.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4개로 찢어 나눈다고 그러죠. 자, 함경도는 러시아가, 자, 항해도는 유엔하고 남한이, 강원도는 일본하고 미국이, 중간에 평안도는 중국이.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정말 없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방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통일시켜주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2014년도 말에 이 국방대학 교수가 카톡으로 저한테 이걸 보냈더라고요. 과거에 국방대학교 교수를 했던 양반이. 저는 이걸 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죠.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통일을 시켜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북한을 남한하고 통일시켜주지 않고 이렇게 사분할 체제로 가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겠죠? 자, 북한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거 뭐 언론에도 다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북한의 지하자원은 뭐 철, 뭐 규석, 광석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북한에 히토류 금속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금속이라 하면은 그 센카쿠 열도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그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 히토류 금속 때문에 일본이 손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이 퀄리티, 지금 중국에 있는 히토류 금속보다도 더 하이 퀄리티의 고순도 히토류 금속이 중국의 지질학자들이 보는 견해로는 북한에 10경 이상 있다고 합니다. 10경. 그런데 실제로 파보면 뭐 그보다 더 10배 이상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 값어치로 그렇습니다. 가장 지구상의 하이 퀄리티의 히토류 금속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유사시가 되면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지금 뭐 두만강, 압록강 이 일대에 뭐 중공군의 뭐 신중공의 군사들 몇 개 사단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정말 이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이 한반도에 전쟁하면 현대전은 과거에 6.25 때 전쟁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전쟁을 하면 핵무기 수폭탄 공멸하는 겁니다. 공멸. 물론 뭐 북한은 뭐 미국이 적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멸하는 거죠.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둘 다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히토리 금속이 많고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4대 강국이 침을 질질 흘리는 거겠죠. 낮은 선봉 위에 이제 핫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인가요? 그때 중국의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철도가 뚫립니다. 고속철도가 뚫리면서 중국은 현재 앞으로 태평양을 뻗어나가는데 사실은 이 낮은 선봉하고 블라디보스토크 밑에 두만강 국경 지역이 핫산 쪽으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라든지 모든 걸 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훈춘까지 고속철도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정보 부재이고 우물안 개구리, 현재 한반도 반으로 잘려가지고 우물안 개구리인 것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섬나라 대륙이면서도 우리 반도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나라이면서도 섬나라인 거죠. 우리는. 근데 하루에 훈춘에서 저쪽이 핫산이라든지 이쪽에 굉장히 뭐 경치 좋은 데도 많습니다. 여기는 아직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버스가 300대 이상 온다고 우리 학회에 이제 송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쪽에 땅을 뭐 600만 평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수방관하고 이쪽에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러 공생국가론에서 첫 번째 1단계로 연해주 개발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또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소신과 주관 없이 4대 강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대로 시간만 흐르면 시베리아하고 연해주는 누구 것이라겠습니까? 중국 거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은 내심 바라는 게 있죠. 자, 남북한 통일도 되지 말고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지금 이 상태로 이대로 시간만 가주라. 그러면 우리는 시베리아하고 연해주 다 먹을 수 있고 팍차이나를 이룰 수 있다. 중국은 이걸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우리는 내치는 굉장히 뭐 잘못되고 하면은 촛불 집회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부 어떤 국제 정세 돌아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수혜도 있고 뭐 좀 그런 문제 그거는 아니에요. 수혜 문제는 아니고 관심사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것을 하는 거지.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건 이제 2016년도 10월 21일 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극비리에 나만 모르게 우리 모르게 어떤 회담을 합니다. 그때 2016년 9월 달에 북한에 큰 수해가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한상열을 만나가지고 이번에 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뭐 수해에 관한 문제입니까? 수해는 아니고 하면서 말꼬리 흐렸습니다. 그럼 우리 나만 모르게 뭔가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밀 접촉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온 국민들이 이제는 인터넷 시대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아베 노부이키의 저주스러운 발언처럼 뺏기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이 노란 머리가 이제 갈루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디트란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한상열.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뭐 국가하고 국가 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면 뭐 수해 문제는 아니라고 한상열 북한 대표는 얘기를 했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엄청난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등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제 미래 전략과 연방 국가론에 보면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가계부채가 역대 대통령들이 뭐 잘하려고 했겠죠. 굉장히 잘하려고 했지만 우리 이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그다음에 기업부채 이런 부채를 보면 사실은 이건 우리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에도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 그리고 중국은 제조국의 어떤 기술이 현재 우리 남한 기술하고 거의 수준이 동등해졌습니다. 그럼 시장이 중국이 더 크죠. 우리는 현재 인구가 1억도 안 됩니다. 내수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자체적으로 내수 경기가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끔찍스러운 그런 그 데이터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일본이 뭐 빚이 많다고 하는데 일본은 빚도 많지만 각 나라에 빌려주는 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돈도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심각하진 않아요. 물론 뭐 미국도 뭐 빚이 뭐 100% 이상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자 이제 이 도표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부분 현재 영국,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되죠. 근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90%입니다. 90%. GDP 대비 90%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대한민국만 90%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 플라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더 비열한 인간들한테 지배를 받는다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져 가지고 앞으로 지금 뭐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똑똑한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너무 이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빚 좋은 개살구라고 빚이 많은데 이 빚이 우리 후손들한테 전수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정말 노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를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앞이 캄캄합니다.
국가 부채를 한번 볼까요? 국가 부채를 보면 거의 뭐 700조에서 1400조 정도 올라가죠. 계속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갑니다. 우리 빚이 약 한 5천, 이거 5천조죠. 예. 자, 이 빚을 우리가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거 해도 빚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와이가 원래 미국 땅 아니었죠. 미국의 유대 자본이 슬슬 잠식하면서 돈 빌려주고 해가지고 하와이를 먹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전쟁 없으라는 법 없죠. 북한하고 미국하고 엄청 시끄럽죠. 자, 전쟁 일어납니다. 빚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빚을 갚아나가죠? 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우리가 지도자를 앞으로는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똑똑한 지도자, 트럼프처럼 돈이 많은 지도자, 그래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산이 많은 그런 지도자. 역대 대통령들 게이트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잘 뽑아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한폭탄입니다. 자, 미국 금리 올라가죠.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닥쳤을 때 은행에서 채권 우리식으로 하면은 빨간 딱지 붙이러 오면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진짜 노숙자로 살기 싫어서 자살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미국 언론에도 2008년도에 엄청 보도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앞으로 가야 되는가.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천자국이었고 황제국이었고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 이제 미래 전략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이게 현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은 전쟁을 하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수소폭탄 하나 터뜨리면 미국도 다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고 그러죠. 남한은 어떻겠어요? 사실 전쟁은 절대 하지 않고 가장 손자병법에서도 그렇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만이 아주 술수가 높은 거다. 우리 전쟁하지 않고 사실은 북한하고 잘 우리 같은 형제잖아요. 잘 협의를 해가지고 앙숙으로 지낼 게 아니라 북한에 지하자원 많고 남한에 응용기술 많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정학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사실 지금 전 세계 이제 우리가 그림자 정부라든지 화폐 전쟁이라는 이런 책을 보면 금본위 제도의 전 세계 경제 하에서 보면 과연 금이 그렇게 많아서 화폐를 찍어냈느냐? 그림자 정부나 화폐 전쟁의 결론을 보면 사기였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제국이고 부자인 나라에 유엔 본부를 우리 DMZ에다가 사실 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기술이나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한동력이라든지 옛날에 과거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술을 잘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개발하고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명되고 있는 무한동력 에너지라든지 산업화, 현실화를 각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고 제조나 체계적인 시스템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경제 구조나 에너지 문제는 이제 석유 자본 유대 카르텔인데 사실은 지금 어떤 기술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거의 무한 동력에 가까운 전기 자동차 우리가 얘기하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운반하는 선박 같은 경우도 무한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과 한민족의 그 사실 누가 더 우수한 민족이냐 현재 이런 구도가 그걸 서로 테스트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제4차 신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서 우리 민족의 정말 응원한 그런 DNA를 전 세계에 펼치고 어질인의 정신으로서 펼칠 수 있는 모든 게 우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유 자본의 어떤 그런 맥을 사실을 다 끊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은행이나 현재 과거에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유대 자본에. 이런 고리를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역사는 현실이고 우리는 그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미래 전략을 꾸미고 미래 우리 후손들한테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문제, GMO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 연해주에 우리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진짜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연해주라는 지역과 시베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반팔 입고 다니고 겨울에만 조금 춥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하바롭스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뭐 한 25도, 30도 나가지만 서울도 한 20도 나가죠, 영하. 우리 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GMO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자, 이 아르헨티나 전박이 소녀입니다. 전박이 소녀. 이거 현재 유대 자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거대 자본으로서 이 인류를 지배하고 노예화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르헨티나에 콩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전 세계적인 콩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사실 농사를 하다 보면 우리 노래도 있습니다. 콩밤매는 뭐 저기 아낙네야 하고 이렇게 노래도 있는데 이 콩을 재배를 하려면 사실 이 풀하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풀을 맬 수 없잖아요. 그 많은 농토에 콩을 재배를 하려면 제초제를 뿌려야 됩니다. 제초제를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땅이 다 오염돼서 거기서 태어나는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거기서 태어나는 오염된 물을 먹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전박이 소녀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GMO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천자국이었고 우리는 어질린 홍익 정신으로서 전 세계에 베푸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사실 좀 이렇게 인심이 후하니까 다 물려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자본이나 서양 어떤 그 다국적 기업들의 돈에만 몰두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 근엄성은 배제해버린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이거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눈빛을 보면 정말 초롱초롱하니 정말 아름다운 소녀가 이게 뭡니까? 정말 흉측스럽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반드시 탈피해야 되고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연해주의 그 넓은 우스리스크 이론에 보면 한카호 그 밑에 보면 정말 끝도 안 보이는 대평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처럼 이렇게 끝도 없는 그런 평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가 시베리아하고 연해주에서 한러 공생 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도자가 오케이 하고 4대 강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이쪽으로 뻗어나간다면 우리 가계부채 다 우리는 해결하고 정말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면 정말 끝도 안 보이는 뭐 한 200~300마력 정도 되는 트랙터인 것 같습니다. 이 농사를 짓죠. 친환경 유기농으로 우리 박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제초제 뿌리지 않고 아르헨티나 전박이 소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인간이 먹어서 유익한 그런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를 뻗어나가서 원효결서에도 나옵니다만 자미대국 연방국가로서 그래야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만드는 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연해주를 뻗어나간다면 우리가 흑룡강성, 길림성, 연용성, 그 다음에 만주 이 고토도 다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대륙조선
제가 동국조선 강의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한반도는 조선이 아니냐? 한반도도 조선이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지역이었고 천재를 지내는 소도의 지역이었고 이 일대 유라시아 중에 특히 현재 신중공 이 차이나의 이 지역도 원래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방국가로서 의장국, 사실 우리가 가장 머리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질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질인. 이 어질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서 앞으로 지구에 전쟁을 하지 말고 상생하고 각 나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모든 걸 가르쳐주면서 그 나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제국주의, 식민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대조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다시 앞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롭게 도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펼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2016년도에 1월 24일 날 대조선 이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대 국회의원 뽑기 전에도 시베리아 연해주의 한러공생국가를 하려면 국회 입법부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내가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2017년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역사를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었고 아베 노부유키가 저주스러운 발언을 했지만 천자국이었고 황제국이었고 우리가 베풀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많은 국가에서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지배해서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황제가 베풀어 주니까 많은 나라에서 감사의 표시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공을 했다는 기록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엄청난 방대한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자국이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보면은 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 우리는 베푸잖아요. 예? 도와주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 만방에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유라시아, 아메리카가 대조선이었고 우리가 천자국,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속된 말로 제가 뭐 향간의 이 종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만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 망해도 3년은 잘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가 황제국인데 황제국은 망해도 저는 300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몰랐을 뿐이고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사실 많은 유산을 남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 20대 국회의원한테 바램을 제가 작년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한테 사실 역사를 하는 우리 학회에서 봤을 때 역사를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민족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 다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 보수 이념을 탈피하여 당군 사상에 의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이제 부패 문제인데 우리 아까 가계부채를 놓고 봤을 때 정말 끔찍스러운 정말 5천조 뭐 국가 어떤 채무라도 보면 경도 넘는다고 봅니다. 보이는 수치만 그러고 보이지 않는 수치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정자들에 의해서 유대자본에게 사실 뭐 상납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거의 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채를 국제관리상 우리가 안 갚을 수도 없어요. 다 갚아야 됩니다.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혜성같이 좀 어떤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좀 부자여가지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우리 국민의 경제 문제를 다 펼칠 수 있는 정말 그 우리가 가장 최근에 대한제국 이시왕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시왕조 중에서 정말 어떤 그런 큰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업 문제를 봅니다. 취업 문제를 보면 청년 실업이 극에 달해가지고 청년의 미래가 참 불행하죠. 뭐 대학교 졸업해도 뭐 취직도 안 되니까 백수로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가계부채 금리 올라가면 정말 시한폭탄이죠. 이런 부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이제 대조선을 연방국으로서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각 나라의 그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그 지도층들은 역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방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의장국가로서 우리가 주도를 한다면 연방국가에 동참하겠다. 이런 국가의 리더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우리가 연해주 개발입니다. 연해주에 아까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지 넓은 땅덩어리 우리가 뻗어나가야 되고, 이것은 사실 뭐 광개토 태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뭐 아주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참 구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그러나 실천을 옮기지 못했어요. 이걸 과감하게 4대가 눈치를 보지 않고 이쪽에다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실행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국가의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학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는, 현재 우리는 이미 뭐 섬유나 이런 것은 우리가 베트남이나 뭐 태국, 뭐 방글라데시로 다 중국에서 또다시 넘어갔죠. 중국은 이제 굉장히 우리 기술을 많이 이미테이션 모방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하고 기술이 거의 수준이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 발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줄기세포, 바이오, 그 다음에 무한에너지도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과감하게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거해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특출난 기획과 전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이제 사실 6.15 정신을 계승을 해서 남한 잘났네, 북한 잘났네. 아까 얘기했지만 현대전은 전쟁을 하면 공멸입니다. 공멸. 승자가 없어요. 둘 다 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지금 이산가족도 많았지만 분명히 우리하고 사촌이고, 지금 현재 저 지인도 이북 원산이 고향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 정주영 씨한테도 돈을 빌려줬다고 옛날에. 그런데 지금 연세가 지금 94세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정정하시는데 우리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이런 걸 6.15 정신을 계승을 해서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문제 다 해결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주도국이 되고 상등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도 우수한 그런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방되고 70년이 지났지만 경제 빚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저는 반드시 앞으로 그 찬란했던 대조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역사를 바로 알면 찾아올 수 있는 거 경제적인 부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황제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말 속된 말로 그저저 막저 그냥 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막 주잖아요. 다 줬습니다. 원래 미국도 에팔레체 산맥 이쪽에 동북부에 조그맣게 있었죠. 그런데 다 줬어요.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전 세계를 갖다가 어질인과 홍익 정신으로서 정말 이 지구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간을 지배하는 이게 아니라 우주 정신, 홍익 인간 정신 더불어 우리가 우주의 목적과 같이 갈 수 있는 정말 천손의 민족으로서 정치적으로도 훌륭한 지도자를 제대로 뽑아가지고 이 한민족이 다시 우길승천해서 전 세계의 가장 상등 국가, 경제, 문화, 어질인, 홍익 정신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하는 우리 대조선 삼한역사학회에서 왜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결국은 역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서 우리 과거의 역사는 사실 과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이고, 이 미래 전략을 알려면 과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 역사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도 잘 되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대로 우리가 뭔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노예적인 삶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자원이 풍부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부채가 있지만 그 나라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지하자원 풍부하잖아요. 우리는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내치도 제대로 해야 되고 국제 전략이 어떻게 가는가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차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제19대 대통령은 정말 제대로 되고 또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연해주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이런 리더를 뽑아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